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방향성 없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종목 중심으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와우넷 신학수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상장 3-4개 주입니다. 퓨릿이 오늘 장 관심주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퓨릿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이 신너 소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상장과 함께 향후 소재 국산화를 통해 이 성장 가도를 밟아가겠다라는 회사 측의 포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수요 예측 흥행과 더불어서 최종 공모가 희망 공모밴드 상단 1,700원으로 확정을 했었고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장중 85%까지 급등을 하면서 19,800원 고점을 찍고 여느 신규 상장주와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쭉 달고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상장 이후 이 변동성은 있겠지만 자체 모멘텀도 지켜봐야 되겠죠. 하반기 듀폰과 또 인텔 향 신규 매출이 추가되고 마진 좋은 합성 제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내년 가동률 상승과 기존 고객사 안에서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신규 매출 확대로 지금 매출액은 1,600억 원, 영업이익은 170억 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등 소재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할 계획인데요. 2차 전지 소재, 또 리사이클링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 2차 전지 전액 제조에 필요한 소재 양산을 목표로 이 모멘텀을 더 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퓨릿이 10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주 9위 살펴볼까요? 오늘은 방향성 없이 개별주들의 향연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슈에 한 번씩 들썩이뿐 주가가 크게 재미는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오늘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아세아 시멘트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장중 16%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당 30원 이상의 중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연간 120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실시를 하고 또 내년에도 100억 원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고 또 취득한 자사주는 내년 전량 소각할 방침입니다. 이 대부분의 시멘트 회사들이 현금 배당 성향 약 40%대인데 아세아 시멘트는 20%를 밑돌았다 보니 이 동종업체 기업들 대비 현저히 배당 성향이 낮은 거 아니냐,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며 대주주인 VIP 자산운용이 주주가치 재고를 촉구한 행동주의에 대한 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짚어봅니다. 오늘의 테마는 히토류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8위에 올랐네요. 미국 정부의 강화된 AI칩 중국 수출 통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며 오늘은 히토류 테마가 들썩이는데요. 대중국 반도체 관련 이번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기존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던 저사양 AI칩까지 포함이 되면서 간밤 엔비디아는 4%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반격 히토류를 또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공식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히토류의 대체제 관련주들이 테마격으로 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분을 좀 축소하는 유니온 머티리얼,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테마는 테마답게 봐야겠죠? 같이 살펴보시죠. 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고요.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오늘 신규 상장주 퓨릿입니다. 이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앞으로 2차 전지와 또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퓨릿의 성장성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퓨릿은 그 상장 오늘 첫날 그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장된다는 그 자체는 실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충분하게 상장 여건이 있었고 그 여건에서 얼마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실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거래에 상승한 이후에 내리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업황이나 업종 관련되어 있어서 반도체, 소재 이쪽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때에 상장된 그런 상황이죠. 기초화합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신너, 그러니까 감광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씻어내는 세정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성장성은 있지만 결국은 상장하는 여건에서의 공모가에 대비 올라온 부분이 현재의 가격 대역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청약을 해서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1,700원에 공모한 그런 상황이고요. 공모 자금도 한 8조 원 가까이 몰렸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흥행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은 상장 첫날에 대한 거래량이고 상장 첫날 거래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밀리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 조정받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 종목들을 보시면은 물론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릿은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겠죠. 청약을 한 그런 여건에서 갖고 있는 그 물량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된 부분에서 재차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리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신규 상장주와 마찬가지로의 또 그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아세아 시멘트 살펴보도록 하죠. 시멘트주들은 사실 크게 막 종목들 주가 움직임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강력한 주주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네. 급등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뭐 최소한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고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간상을 좀 끊어서 보게 되면 2년 동안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올해 매년 봤을 때는 별도의 순이익을 고려했을 때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각을 전제로 했을 때 2023년도 올해 12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소각한다라는 것은 주식수가 적어진다는 거니까 주주한테 환원이 되는 거고 이익이 환원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 배당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뭐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40% 정도 배당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디스카운트 됐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소각을 한다는 부분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제 소각을 하고 현금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한 주당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배당 성향이 동일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빠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더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부담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단기간 내에 봤을 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를 함께 보시면서 아세시멘트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너무 짧게 이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좀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 시멘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개별주 장세 이어지면서 좀 테마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국 행정부가 이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이슈 때문에 오늘 이 히토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좀 단기성 테마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저는 단기성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전에도 히스토리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상황이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쪽도 동반으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윗꼬리 달고 밀리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 부분에서는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중국과의 마찰적 부분이 미국에서 다시 또 그 발생이 된 여건이죠. 그래서 히토류 즉 자원에 대한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불안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전에 상승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용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얼마만큼 수요를 충족하느냐에 대한 여건일 거고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슈로 작용한 거기 때문에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반등했을 때 물량을 축소하는 거고 단기적 트레이딩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짧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량 축소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800원에서 4,000원 요 가격 대역이 이전에 눌렸었던 부분에 매물이 꽉 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가격도 3,250원, 6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 부분에서 좀만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축소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상황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불안과 함께 테마주들만 좀 들썩이는 가운데 테마는 테마답게 변동성을 이용한 짧은 매매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시장이 이슈에만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에 주가 파죽지세로 올라서는 코엘 패션이 오늘장 종목 7위입니다. 인적 분할한다 하면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인 종목도 우리 많이 봤죠? 코엘 패션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사업 부문과 패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존속회사는 전자사업 그리고 자회사 로젠택배를 분할 법인 이 폰드그룹을 신설해서 패션 사업 부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최근 거래소 심사 통과를 했고요. 12월 주총에서 추후 최종 확정을 해서 내년 2월 2일 분할 상장 계획입니다. 이 패션 사업부가 꾸준히 10에서 20%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 전자 물류 사업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저평가를 받다 보니 패션 사업 부문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인적 분할에 나서는 건데요.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인적 분할 기일까지 꽤 시간이 남았다 보니 조금 더 주가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6위 짚어봅니다. 지지부진하던 주가 바닥권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이슈에 반응하는 개별주 맞습니다. 네, KG 스틸이 또 올라왔네요.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전날장 마감 이후에 공식 그 이슈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G 스틸이 이 배터리 팩 양산화를 계획하면서 향후 KG 모빌리티와의 전기차 사업에서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KG 모빌리티가 2026년까지 매년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한 만큼 KG 스틸의 부품이 신차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에 그칠지 바닥권 탈피에 조금 더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죠. 네, 7위와 6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7위 코엘 패션부터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사실 분할한 이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 분할을 앞두고서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네. 코엘 패션도 꽤 많이 올라온 지금 신고가 자리인데 네. 어느 정도의 이 상승 여력을 좀 꿰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내화라든가 STX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들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핫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 발표 후에 100% 정도 이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코엘 패션의 인적 분할은 다른 여느
여느 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분할을 해서 조금 더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기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좀 패션 사업부는 상당히 최근에 자체 브랜드라든가 해외 매출의 확대, 실적 개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뭐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해외 사업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그 성장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반대로 분할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들어있다는 자체가 다른 회사의 인적 분할과 차이점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회사가 안 좋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을 확보하고 상방으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돌아오는 12월 28일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그러면 앞 기간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 12월 한 24일 정도에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래 정지 전에 내가 매도를 할 건지 거래 재개 후에 매도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뭐 거래 재개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라면은 저는 뭐 거래 정지 전에 한 12월 한 20일에서 28일 사이 그 정도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빠져나오겠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코엘 패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스틸입니다. 뭐 어제장 이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700억 규모 배터리팩 신규 사업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주가의 경우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KG 스틸 이 주가 단기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두 가지로 전략적 부분을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은 단기적 접근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왔고요. 그렇지만은 KG 스틸은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 냉형 강판, 속도 강판, 칼라 강판 이런 강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기술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과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거는 일반 철강에 대한 여건이고요. 실제 자동차에 쓰이는 이 강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배터리팩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KG 스틸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만큼 자동차를 파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최근 내수 시장도 내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부각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단기적 접근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 요거는 지금 현재의 가격대역, 즉 제가 보기에는 9,200원에서 9,500원 사이에 매물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가격대역에서 물량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 중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은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000원 아래쪽에서 담아가는 전략,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9,000원 밑에서 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이슈를 이용해서 매물벽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절히 또 비중 조절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MLCC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전기는 2024년부터 이 중국향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4거래일째 담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3.5%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리포트 받으면서 재조명받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MC넥스는 전장 부품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장 평가와 함께 6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매수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3%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들썩이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SK가스는 수소 관련 사업과 LNG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6만 4천 원에 거래되면서 3.4%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한양행방 출격 속에 제약바이오주들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미약품은 그래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보이면서 실적 견고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의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4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봉 키워가면서 현재 7%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쟁 이슈에 오늘은 해운 섹터도 이 테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패노션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무력 충돌에 따른 전략물자 수송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국적 선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를 대비해 해수부가 대체 항만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총 작은 해운주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급등이고요. 그 외 KSS 해운은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외 패노션은 또 HMM 인수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죠. HMM 인수 전에 하림, 동원, LX 인터내셔널 등이 뛰어들었는데 하림그룹의 패노션이 최근 한진칼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이 HMM 인수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호조를 보인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해운 섹터 오늘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볼까요? 사실 다른 순위의 종목들은 다 개별 이슈,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갈 이유가 있어서 간다.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장에서도 제갈길을 가고 있는 심택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관심주 4위입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는 수익성 회복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PC, 서버 등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메모리 비중이 높았던 만큼 부진했던 메모리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모바일 PCB 회복세에 따른 차별화된 탄력적인 개선에 대한 그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감상 효과와 또 DDR5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4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가시화 기대도 있죠. 추세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는 심택 분위기 좋네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시장과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죠. 방어주. 그 안에서 배당 매력으로 시장 대비 선방해왔던 은행 그리고 보험주, 금융주들이 오늘장 관심주 3위입니다. 오늘도 고배당 은행주에 우량 보험주를 더한 고배당 상위 10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 ETF 효과도 있을까요? 여기 또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금융주들의 투심을 자극해주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장, 이 배당 매력으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사실 미국 은행주와는 달리 국내 은행주는 3분기 순이익, 이 순이자 마진 둔화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배당과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은행주 높은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이 주목되고 있고요. 이 보험주의 경우에는 11월 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재무제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대형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여기도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어 성격의 은행과 보험주 시장 대비 선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5위는 페노션입니다. 어제 이 한진칼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는 이 공시가 있었었죠. 사실 업계에서는 이제 H&M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페노션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강효은 대표님? 저는 페노션은 주가가 위로 쭉 가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노션이 이 한진칼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투자 수익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지만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의 H&M의 인수,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 이팔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대체양만 확보 논의가 나옴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위로 쭉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글로벌 해상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단순하게 이런 공시 내용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해상 운임이 17주 연속 좀 하락세를 걷고 있고요.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기 선행 산업인 해운 쪽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좋지가 않은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운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소비 심리이 만약에 좀 회복이 되게 되면은 지금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 이슈도 있고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운저 위로 쭉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짝 올라오는 것은 그냥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긴 하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만큼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페노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신택입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느린 걸음이지만 크게 보면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네라고 보여주는 게 딱 그 신택의 흐름인데 조금 더 꾸준한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신택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신택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10월 달 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형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기관의 매수가 꽤 견조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신택이 부합돼서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DDR5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고사양 서버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쪽은 신택의 그 수익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주고요. 특히 이제 적자 부분에서 흑자 부분으로 전환되는 이 포인트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현재의 가격대역에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10월 초에 나왔을 때 목표가 44,000원, 그리고 손절가 36,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1,000원씩 올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즉 45,000원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그러니까 그 대역에서 밴드가 형성되어 있고 이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 대역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4분기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가격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에는 심택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이 메모리 업황 반등 기대에 따른 수혜, 신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3위는 은행 보험주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시대에 역시나 매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은행 보험주인데요. 역시나 배당주로도 또 기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 보험주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효은 대표님? 현재로서는 시장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안주로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레벨업된 자본이익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적인 측면이고 회계적으로 증가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험사의 실질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배당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간 수취하는 이익 규모가 상당히 레벨업된 것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만은 향후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따라잡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ROE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은행 쪽에서는 배당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고 또 연말 배당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뭐 그 보험주 중에 오늘 보니까 뭐 중소형 보험주들 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상당히 좀 견조한 종목은 뭐 삼성생명이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생명 3분기 순이익 투자 이익의 어떤 정상화도 좀 돼 있고 신계약 호조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삼성생명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위 은행 보험주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향이님께서 연일 땅굴을 파고드는 롯데 관광개발을 쳐다보면 에휴란 댓글이 있었어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생각보다 좋았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981%가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또 롯데 관광개발 개별로 보면 6호 덕분에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대치가 높았던 탓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숫자가 찍혀야 할지 보유자분들은 참 한숨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맛 고선생님의 댓글입니다. 실적 백날 좋아봐야 수급 없으면 못감이라는 의견이었어요. 그쵸, 방금 전에 봤던 카지노 쪽도 그렇지만 이 대표 종목 삼성전자만 해도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지만 매크로 이슈에 수급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3%대 급등해줬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한 달 만에 7만 3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슬님의 댓글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기름 떨어졌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업 리스크 덜었다는 뉴스도 있었고 도요타 공장 생산 중단이란 소식에 반사익 기대감까지 유효한데요. 좋은 뉴스는 연일 나오는데 주가는 참 20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오늘 주유 등 빨간불 보고 다시 기름 넣었나 봐요. 1.8% 오르면서 1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케빈 킨님의 의견입니다. 히토류 중국 경기가 좋다고 하니 같이 가는 건가?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어제 미국이 중국향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건데요. 자꾸 옥죄어오는 미국의 행동에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면서 미중 갈등이 생기면 움직이고 하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표로 유니온 머티리얼 보면 윗골이 길게 달고 있지만 그래도 12% 오르면서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오늘 그래도 눈에 띄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시장 대비 자동차주들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관심주 2위 바로 살펴볼까요? 기아가 요즘 순위에 자주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가 부품업체 사고 영향으로 16일 저녁부터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익 기대된다 투심의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는 무엇보다 3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또한 전날 기아 노사가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 이 파업 우려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9월 자동차 수출액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비 9.5% 증가를 했고요. 1에서 3분기까지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로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업황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동차와 조선을 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항상 자동차 업장은 피크아웃을 고질병처럼 달고 다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꼬리표를 떼고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망의 1위 살펴볼까요?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의 견조한 흐름으로 이 불안한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장중 빨간불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7만 원 회복에 나서고 7만 전자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국 수출 제재 조치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TSMC가 첨단 공정이 속속 지연되면서 생산 차질 이슈가 부각되자 경쟁사 이 삼성전자의 추격 기대 또한 긍정적으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우려 대비 양호한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 4분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키웠는데요. 월말 컨퍼런스 콜 주목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소, 그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각각 기아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신학수 파트너님, 기아, 현대차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한적인 상승까지는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지만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런 수요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그래도 최근에 견조한 자동차주 기아를 중심으로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종목,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 이쪽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도 그렇고 올해 전체의 움직임도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훨씬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거고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지수가 내리는 그런 여건에서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생 다 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이 84,000원 정도 되는데요. 84,000원, 85,000원 요 가격과 9만 원 가격 대역의 벽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10만 2천 원인가 요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 대역 3년 동안 횡보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 가격 대역을 뚫어 움직일 수 있는 수급적 여건만 되면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주가 여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호재적 부분으로 작용되는 시장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판단은 되죠. 그렇지만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대역이고요. 현재 가격 대역을 뚫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10만 원 부근 이상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투자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 84,100원, 8만 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이전에 2021년도의 고점이 10만 2천 원을 의미적으로 보고 10만 원 넘는 것까지 추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짧게 매매하는 전략적 부분에서 7만 8천 원을 손절가로 보고 그 안쪽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기아차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만 원 돌파까지 좀 노려보자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광현 대표님은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그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의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기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파업이 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전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피크아웃,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때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자동차 섹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수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특히 기아를 좋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에서 좀 여유 있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또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주 만에 7만 전자도 회복을 했는데 일단 업황과 더불어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강혜원 대표님?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로 그런 큰 흐름의 초입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올라섰는데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메모리 고정 가격의 상승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이후에 이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예상했던 대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 돌입이 되는 과정에서 인식에 대한 반전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됐다는 부분 상당히 상저하고의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고요. 낸드 값이 10% 이상 올랐다. 재고의 어떤 감산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부진이 과연 커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로 좀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9월 달에 그 DDR5의 또 DDR5, DDR4의 어떤 가격의 어떤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DDR5에 대해서 연내 마이크론이 출하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DDR5에 대해서 증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밖에도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사양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나온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7만 전자를 올라서서 8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국인의 수급은 네.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강했잖아요. 네, 그 네.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환율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고요. 업황에 대한 개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기관은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고요.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에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올 때도 꾸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도 세력은 외국인 세력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 수급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의 이제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전쟁 이슈도 있고 환율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유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은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현재의 상황이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업황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장이죠.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을 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을 수 있는 국가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 쪽의 이 장비 그러니까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 공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거는 이견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미중 무역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쪽 부분에서도 삼성전자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장에 대한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주도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 그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시점적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페노션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히토류 테마 짚어주셨던 케빈 킴 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성공투자 5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대표 신학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